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차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공세를 그토록 무리하게 펼친 결과치고는 절반의 승리 정도에 그친 셈이죠.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아베는 위안부 합의를 지켜라, 한국 정부가 답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미 답했는데 뭘 더 답을 해야 하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 난망인 상황에서 뉴스룸은 밀착 카메라 취재진을 일본 현지로 보내서 일본의 밑바닥 민심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는 오늘 도쿄에서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설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부가 요청한 국장급 협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출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 기자들만 불러서 여론전을 한 겁니다. 설명에는 1사 1인으로 이 참석자 수가 제한이 됐고 녹음도 불가능했습니다. 설명이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녹음된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또 고위 당국자이기 때문에 녹음은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끝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자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설명회로 보이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일본 측이 새롭게 내놓은 주장은 있습니까? 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가 되더라도 이 포괄 허가 대상이 전부 개별 허가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제도는 경산성으로부터 관리 인증을 받은 기업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만 우대 조치를 박탈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또 한국의 캐치홀 규제 제도가 미흡하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국제사회 지적이 나왔을 때처럼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확실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아닌데 수출 규제를 취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예. 자, 이런 설명을 그렇다면 왜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테면 WTO라든가 국제 여론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했는지 또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는지 등이 모두 논리 근거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당국자는 이 강제징용 재판 문제와 수출 규제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코 경제산업상이나 스가 관방장관이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으로부터 G20전까지 만족스러운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베도 수출 규제 조치가 대항 조치가 아니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한국 수출관리 당국이 최근 3년 동안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손상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을 하면서 신뢰 문제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協定についてですね、それに反する対応をしているというのは本当に残念であってですね、そのことについて韓国側がですね、ちゃんと答えを持ってきていただかなければ建設的な議論にはならない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네, 하지만 지난달 우리 정부가 내놓은 안을 시작으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아베는 이렇게 자꾸 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이서준 기자가 청와대에 나가 있습니다. 답을 내놓으라. 아베 총리의 발언입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늘 답변을 해왔다. 최소한의 선을 지켜달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미 나온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 그 틀 안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른바 1+1 등 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해왔고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또 일본이 대북 제재 위반을 수출 규제 명분으로 내세웠을 때도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 모두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을 받자는 답을 내놔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지난 8일과 15일 직전의 두 차례 수보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직접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을 겨냥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는데요. 대신 현 경제 상황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전과 반도체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극복 그리고 추월해왔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일본의 추가 조치가 없는 만큼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당장에 하는 대신에 수출 규제는 부당하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한국에 옵니다. 청와대하고 어떤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오늘 일본에 들렀다가 내일 한국에 오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는 모레 만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미국의 일본 수출 규제 중재를 연결짓는 말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 파병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확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자 전 세계 IT 업계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조차 거미줄처럼 엮인 IT 생태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가 아베 정부를 향해서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그만두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고 또 다른 경제지들도 비슷한 얘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IT 산업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만 반도체 회사 TSMC 류더인 회장이 최근 주주들에게 한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이지만 반사 이익보단 오히려 연쇄 충격이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Breaking down many supply chains. So it is including display or other electronic components. TSMC는 주로 애플과 퀄컴의 주문을 받아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전 세계 스마트폰, 노트북 생산이 줄면서 결국 비메모리까지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IT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 업체 바이오는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최근호에서 수출 규제가 일본의 무모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일본 유명 맥주를 유통하는 한 업체의 계열사가 불매운동으로 팔지 못한 이 일본산 맥주를 직원들에게 강매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샀는지 명단을 모았고 입금 시기도 정해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유명 중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본부장이 지난 금요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계열사가 어렵다고 한다며 관리자 이상 직원들은 최소 한 박스 이상씩 일본 맥주를 주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업체는 일본 맥주를 유통하는 A사의 계열사입니다. 명령이죠. 강매로 이런 거 부탁한 적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부탁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뭐 소망하라 이거죠. 다른 사람, 뭐 가족을 주든 뭐 다른 사람 주든. 이메일엔 매장별로 누가 샀는지 월요일에 취합해달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고가 시거든요. 매장마다 다 누구누가 몇 개씩 사고 얼마나 더 하는지 다 보겠다는 거잖아요. A사는 2개의 일본 맥주 브랜드를 유통합니다.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줄자 다른 계열사가 나서서 직원들에게 구매를 시킨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그냥 빼고 안 판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제품 이래저래 식의 그 직원들한테 다 사라고 하니까. 구매를 시킨 사업본부장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낸 메일이었다며 적절하지 못했음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취재진은 일본 현지에서 다양한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 매체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며 쏟아낸 보도, 또 이를 인용한 일부의 국내 언론 보도가 과연
온전한 일본의 민심인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오사카에서 이선화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日韓関係が悪化するみたいな話あるんですけど、遊びに行きたいなと思いますし。別ですね。在日の友達とかも結構多いんで、そういう政治のあれで、そういう友達となんかギクシャクするっていうのも違うと思うんで。 자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輸出規制じゃなくて、ただホワイト国優遇措置を撤廃しただけなんで、普通の一般の国になったという話で、別に問題はないかなと。まあ我々その一般庶民っていうところで考えると、そんなに大きな影響はない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 国との思惑がぶつかり合うっていうところに対してなんかその解決方法っていうのはなんかもうちょっと違った解決方法がないのかなっていうのは感じたりし 일본에서 맞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日本では一切話題になってないですかそれが本場か嘘かも分かんない日本人が多分そんなめっちゃ韓国人のこと悪いこと言う人って10人おったら1人おるかおらんかぐらいただ問題として今回やってるのはどっちが正しいか正しくないかだけで嫌いか好きかは別ですだってさっきまで僕らはその韓国のチャミスルあるやん、チャミスルのマスカットをここの店で買って飲んでて日本のメディアであまりそこまで信じて良いものではないと思う 반환을 넘어 혐한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反韓感情を煽ったところでそれが日本の支持率上がるっていうのはつながら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日本のマスコミとかがそういう仲が悪くなるようなそう発言とか政府のやり方っていうのは僕は反対してます。 장기적으로 일본에게 큰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도 언론계에서 나왔습니다. 一時的にそこですごいナショナリズムが高くて安倍支持率がバンと上がって自民党としてもプラスだったとしてもこれからの世界の流れを見たときにやはりその周りの東南アジア諸国とうまくやれない日本っていうのがどれだけ浮いてしまうかっていうのはこれはやっぱり考え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目で日本にとってはマイナスでしかならない。 극우 매체가 만든 정치 프레임과 사뭇 다른 민심도 일본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방금 보도를 해드린 이선화 기자는 지금은 오사카에서 일본 도토리현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전해온 바에 따르면 평소에 한국 관광객이 꽤 많던 이곳에서 도착한 이후에 한국 관광객을 한 번도 보질 못했다고 하는군요. 현지 관광업계도 확실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팩트체크에서는 이런 관광 불매 운동이 실제로 일본 지방 경제에 타격이 되는지 그것이 곧 아베 정부에도 타격이 되는지를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불매 운동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유니클로가 본사 임원이 한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다시 사과했습니다. 반쪽 사과라는 비판이 일었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양국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유니클로가 일본과 한국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입니다. 회사 측은 논란이 일어난 게 해당 임원의 부족한 표현 탓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불매운동의 영향이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는 게 발언 취지였는데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유니클로의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엔 언론에만 간단히 사과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반쪽 사과란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본인들한테 타격이 있으니까 사과를 한 거지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건가에 의문이 들죠. 사과랑 상관없이 한일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아질 때까지는 좀 불매할 것 같습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이후 판매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신용카드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니클로에서 결제한 건수는 전달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상인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마트 슈퍼마켓에 이어 재래시장에도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헌법을 바꿔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것이 아베 총리가 내걸었던 참의원 선거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의 최대 관심은 개헌 필요 의석을 아베 총리가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어제 치러진 선거 결과는 개헌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 거리 유세에 나설 때마다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개헌을 논의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선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무력을 쓰지 못하도록 한 현재의 평화 헌법을 바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160석을 얻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아베 총리의 절반의 승리라고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런 결과를 바꿔서도 개헌을 거론했습니다. 少なくともちゃんと議論をしていけという国民の声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国会においてですね、議論が進んでいく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에선 아베 총리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추가로 끌어들여 개헌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계인은 절대 지구로 오지 않는다. 호텔 캘리포니아를 불렀던 이글스의 멤버 돈 헨리는 자신의 곡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돈 헨리의 이른바 외계인론에 따르면 지구는 너무 위험하고 낯설고 무엇보다도 오염돼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더러워서 안 온다거나 할까. 외계인이 그 넓은 우주를 놔두고 하필 지구로 내려온다니 그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한편 정반대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7년 전 제19대 총선 당시에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서 그 유명한 외계인론을 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툭하면 갈등 관계에 빠지는 사이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면 힘을 모아서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야기. 당시에 여당을 외계인에 비유해서 야권연대 명분을 설파한 것은 노회찬 특유의 어법이긴 했죠. 하긴 할리우드의 그 많은 영화 속에서도 역시 평소에는 앙숙이었다 하더라도 거대한 외계의 적이 나타나면 선택은 모두 같았으니까요. 노회찬의 비유에 따르자면 공교롭게도 이번에 침입해온 외계인은 일본이 돼버렸죠. 우리는 그래서 힘을 합칠 수 있을까? 정부가 대책도 없이 반일 선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과 야권이 내부에서 오히려 태클만 걸고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는 지금, 미안하지만 노회찬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노회찬은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왕복 티켓 값이 9만 원 혹은 그 이하, 여행객이 떨어지자 땡처리처럼 나온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을 오가는 택시비보다도 적은 돈, 일본산 맥주값이 6캔에 5천 원, 국내 대형마트에서 재고를 정리한다면서 내놓은 가격, 생수값보다도 싼 값. 그래도 안 가고 안 사 먹고 있는 민초들은 어찌 보면 그의 말대로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일본 여행 안 가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인증샷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일본 지역 경제에 영향이 없다. 일본 정부는 별로 신경 안 쓸 거다. 그러니까 안 먹힐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따져보죠. 네. 이가혁 기자, 한국 사람들이 일본 많이 가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실제로 일본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881억엔,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바로 이런 통계를 근거로 영향이 있느냐라고 예측할 때 이런 근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 좀 줄어든 것 같고 별 신경 안 쓴다. 또 일본이 중국 관광객들을 더 끌어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네. 한국인 관광객 숫자는 일본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1 수준으로 많지만 6조 원, 아까 말씀드린 6조 원이라는 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쓰는 돈의 13% 정도입니다. 뭐 작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GDP만 5조 달러가 넘는,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네. 이 5조 달러가 넘는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특정 산업이 한 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이렇게 좀 단순한 돈 액수로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관광 산업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영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효과를 예측할 때 많은 기사에서도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정치적 측면을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3년 전에 바로 이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 구상 회의,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일본이 인구 감소로 내수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지방이 점차 낙후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아베 총리 발언을 들어보시죠. 観光は我が国の成長戦略の大きな柱の一つになります。そして地方創生の切り札でもあります。GDP600 兆円に向けた成長エンジンでもあります。 네, 성장 엔진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아베 정부는 이 계획에서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3,100여만 명이었는데 2030년까지 6천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이런 정책이 힘입어서 일본 지방 중소도시에 숙박시설을 새로 짓는 공사가 늘어나는 등 활력이 좀 돌긴 돌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밝힌 성장 전략 실행 계획, 이런 계획에도 일관된 입장이 나옵니다. 여전히 관광은 지역 창생의 비장의 카드이자 성장 전략의 기둥,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적어놨습니다. 아베 정부가 자국민에게 내세운 정치적인 전략, 슬로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지방 소도시 관광 산업,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좀 줄어드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굳이 저희가 반론을 하자면 아까 초반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주장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주장이 있는데 네. 일본을 방문하는 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성향을 한번 보면 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재방문하는 비율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많습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10명 중에 7명 이상이 2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방문을 많이 할수록 지방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 연구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2016년에 일본 정부 관광청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끝에 보면 알수록 거기, 갈수록 그곳 일본, 이런 말인데요. 한국인들은 이미 도쿄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는 익숙하니까 지방 중소도시를 홍보하겠다, 이런 전략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일본 여행 안 가기를 하면 일본 지방 관광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베 정부도 정책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은 합리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사실은 독도 문제 뭐 이런 걸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별로 효과가 없었던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네, 전문가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 이릅니다. 예측을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얼마나 지속되느냐, 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에 미칠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이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한글은 필요 없다.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한 말인가요? 일본의 극우 성향 지방 정치인인 오노데라 마사루라는 한 홋카이도 현 의원의 트윗 글인데요. 예. 일본 내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최근에 올린 트윗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국 사람들이 영어 교육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훌륭하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굳이 한국어 표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하철역에 일본어가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한국어 표기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예. 극우 성향 일본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지하철에 표기되는 한국어 표기, 한글 표기를 문제 삼는데요. 지난 4월 극우 성향의 한 소설가도 왜 뭐 토가 나온다라는 구역진이 나온다는 글까지 올리면서 일본 전철에 한글을 표기하냐라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많이 와서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를 한 겁니다. 예. 앞서 팩트체크에서 나왔지만 일단 일본 지하철 모습을 잠깐 보면 저희가 한 블로그에서 찾아냈는데요. 역 표기를 하는데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가 차례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관광객은 750만 명이 넘고 일본에서 온 관광객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뭐 올해는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일본 정부의 관광국 홈페이지 한국어 사이트를 보면요. 이렇게 다 당연히 한국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한글로 표시가 돼 있고 나만의 일본을 라이브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관광 오세요라고 한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는 리브하다겠죠? 예. 리브하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놓고 정작 극우 성향 정치인이 왜 한글을 써놨냐고 따진 겁니다. 예. 사실 이 극우 성향 정치인 말대로 하면 일본 관광에 부정적이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일본 관광객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일어로 표기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 뭐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또 예. 일본 관광 안 가는 것 그런 분위기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 이걸 뭐 덧붙여지라는 셈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기분 선동적인데 일본 경제엔 도움이 안 되는 선동을 일본 정치인이 한 겁니다. 예.